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6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시리즈로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1, 2, 3, 4, 5, 6.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에서 1, 2, 3, 4, 5, 6 순서대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미인계, 미인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베트남에서 제가 정인태죠. 직접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제 이름, 한국인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경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 허가서를 직접 받아서 교육 및 외국어 교육센터 투자 허가 번호 해가지고 직접 이렇게 다양한 또 일들을 진행을 해 왔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투자비자, 투자비자 3년짜리 투자비자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해 왔던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횡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횡령. 그래서 이 영수증을 가지고 직원들이 중간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도망가 버린다. 이게 이제 훌륭한 직원도 있어요. 훌륭한 직원. 근데 반면에 이렇게 횡령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은행에서 횡령 많이 일어나죠. 네, 베트남도 이런 횡령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1000달러인데 1000달러면 100만원이죠. 100만원 130만원 정도인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중간에서 가로채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터집니다. 이게 1000달러면은 큰 돈이에요. 베트남에서 큰 돈이기 때문에 뭐 베트남 사람들이 이게 뭐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월급은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20만원 30만원인데 그런데 고급 아이폰이라든지 또 고급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뭔가 제2, 제3의 경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거는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직원이 1000달러를 받고 영수증을 써주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 고객은 법인한테 물어내라 해가지고 제가 많은 돈을 물어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참조해 보시고 이런 횡령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직접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이 미인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어가 되잖아요. 한국어. 여러분들이 한국어가 되고 한국 글을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가 되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또 한국의 뭐 경찰 시스템이나 또는 뭐 각종 사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베트남에 딱 가면은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도난당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사관에다가 신고하면 대사관이 뭐라 그래요? 베트남 경찰서에서 하십시오. 우리 대사관은 외교하는 곳이지 그거 뭐 신고받는 곳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베트남 경찰에 가면은 말도 안 통해. 그리고 베트남 경찰들이 뭔가 좀 뒤에서 뭔가를 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통역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제가 하는 말은 경험을 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정에 서는 사진, 이게 베트남 법정이에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일부러 제가 경험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이 19년 동안의 경험을 아주 잘 이해하고
베트남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국제 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은 철저하게 모든 거를 다 검증하고 정부로부터 모든 시스템을 검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래도 이제 성공하는 기업들도 있고 실패하는 기업도 있을 텐데 국제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죠. 미국에다가 뭐 SK, 삼성이 투자한다 그랬다가 막 미국한테 뒤통수 맞고 막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겁니다. 근데 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아까 그 횡령 경험도 많이 하고 법인을 만들면서 아까 이 법인을 보여드렸죠. 이 법인을 직접 제 이름으로 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심지어는 제 주식을 조작해 가지고 제 주식이 80%인데 이거를 12%로 여기 제 이름 나오죠. 정인태. 조작을 해가지고 고통을 겪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이제 제 이름 정인태 국적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저를 베트남 낀족으로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금융 거래가 정지가 돼버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들 제가 다 모든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미인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법인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이 3명이 있었어요. 3명. 총 4명이 있었어요. 한국인이 4명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교육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한 학생이 이 직원 2사람을 동시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한국인 남자 2사람을 동시에 교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한국인 남자 둘이 현명하면은 우리가 속고 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려 들어가게 되면은 둘이 원수지간이 되고 칼부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여성이 한 베트남 여성이 학생이죠. 학생이 나는 그 학생이 좀 나이가 예를 들어서 한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고의로 그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의로. 그래서 이 한국인 남자 직원 둘을 같이 동시에 교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봤는데 둘이 안고 있는 모습을 봤어. 한 남자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또 한 남자하고는 진짜 또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한 거예요. 이제 잠자리를. 그래서 술 마시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숙소에서 둘이 나오는 장면을 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2사람이 이상하죠. 그래서 이 2사람이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막 서로 죽이네 살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저한테까지 개입을 해가지고 저한테 밤에 나와라, 아니면 오늘 자살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 직원을 불러다가 이제 저는 대표잖아요. 불러다가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과거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한 조직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한 여성이, 이 스파이가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조직을 붕괴시키는 작업을 한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이 한국인 이 총각들이 제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둘이 원수지간이 돼서 서로 진짜 뭐 칼부림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사람이 그만둬서 나가버렸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여줬어요. 심지어는 나한테도 접근을 해가지고 이 여자가 밤에 나와달라, 안 나오면 자살하겠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 이걸 봐라.
보여줬는데도 둘이 이미 감정이 너무 심화돼 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아주 미인이 직원을 뽑는데 미인이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굉장한 미인이고 이런데 여기 뭐 직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기서 굳이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제가 싶었어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런데 그 여자가 이제 우리 임원이 있어요. 임원. 여기 이제 베트남 임원이 있고 베트남 임원이 둘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표로 있는데, 이 베트남 임원들하고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 계속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뭐 식사를 해서 갖다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나는 지금 없다. 없고 내가 알아서 사 먹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그었는데,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회식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임원하고 그 여성이 완전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막 강렬한 키스를 하는 그러한 술이 취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모습을 보고 베트남 한 임원이 굉장히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조직을 또 붕괴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붕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미인계가 한 조직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략적으로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것인데, 과거에도 한국 외교관들이 이렇게 많이 당합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당해가지고 한 여성이 외교관들 막 여러 명과 불륜을 맺으면서 그 조직을 붕괴시켜버리고 그 외교관들의 그 비자 장사를 자기가 독점하는 이런 상황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베트남에서 성실한 분들은 관심 없어요.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용실을 한다 그러면 자기 미용실 열심히 하고, 식당을 한다 그러면 자기 식당 열심히 하고, 은행 다닌다 그러면 자기 은행 아주 열심히 다닙니다. 그 사람들은 성실하게 자기 할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뭔가 외국인들이 있는 그 엉성한 조직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스파이일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전 시간에 그 스파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죠.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스파이였다. 또 교사를 뽑았는데 교사가 스파이였다. 학생을 다 빼돌리는 거예요. 또 학생이 왔는데 학생이 스파이였다. 이게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분도 비서가 있어요. 비서 이분이 이제 가정에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비서하고 이렇게 관련을 맺다가 결국에는 본처가 들어왔는데 본처를 비서가 감금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터진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국인 여성이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 이런 사건들도 터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미혼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결혼을 하고 이런 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가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든지, 제가 이 가짜 결혼 이야기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또 다뤄드릴게요. 가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접근한다든지, 이처럼 이 스파이 미인계를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조직을 붕괴시킨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주 접근해 가지고 요즘에는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하면은 베트남 페이스북이나 잘로라는 게 있어요. 그 잘로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데 접근하는 거죠. 접근해 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업커녕 아무것도 못하고 홀딱 다 모든 것을
베껴 먹는, 베껴 먹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6번째, 제가 미인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유튜브 상에서 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